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왁자지껄한 암호화폐 시장,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정보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토마토입니다. 자, 오늘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와 금 같은 경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함께 예상을 했었던 대로 이 은값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자, 과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인가? 오른다라면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34,000불대 저항을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방향성은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방황하는 사이 펌핑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수익 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org의 공동 소유자인 코브라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SV,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이 커뮤니티 관계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SV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은 이 코브라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게 되면은 찾아와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비트코인 SV 커뮤니티 대표 인사들에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코브라라는 닉을 쓴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코브라도 총 맞으면은 위험하죠. 암호화폐 시장에 살해 위협, 총기 위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부디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협박범을 잡아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화된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지멋대로 다운되거나 거래가 되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해킹으로부터 자유롭기도 합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만 259억 달러로 전체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45%를 차지를 했고, 유니스왑의 경쟁자인 스시스왑 같은 경우는 122억 달러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 김치수압도 있었는데 김치수압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중국이 먹어버렸나? 자, 아무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가스 비용이 높을 때 거래 수수료가 좀 높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게 되고 나면은 더욱더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소들의 거버넌스 토큰, 유니스왑 토큰과 스시 토큰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이자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었던 INJ,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페넌트를 위로 깨고 나오면서 더욱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딩을 할 줄 아시는 분들께서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이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부터 만약에 반등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대한 쌍바닥을 찍게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감과 동시에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쪼글쪼글해질 수 있으니까 도미넌스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자세히 봐야 된다. 지금 중요한 지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도미넌스, 과연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알트코인들의 생사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불과 얼마 전에 비트코인보다 이 바나나가 더 낫다라고 망발을 했었던 마크 큐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디파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그가 최근에는 의견을 바꿔가지고 비트코인도 제대로 된 가치 저장소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발언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블록체인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신뢰를 전체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2017년도까지만 해도 이 돈을 전부 다 잃고 싶으면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라고 했었던 마크 큐버는 이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들의 열렬한 지지자로 거듭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나 한 개 때리실라우. 자, 그 다음에 어제 마크 큐번보다 더욱더 유명 인사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해가지고 크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는 어제 시청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를,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인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기 직전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나는 비트코인의 지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많은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사라고 설득했지만은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8년 전에 샀었어야 했는데 라고 한탄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어이가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친구가 비트코인 비싸답니다. 자, 굉장히 얄미운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사람들에게 나 비트코인 매수했다라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들의 핵 발전소를 활용해가지고 암호화폐 채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단하죠? 정부가 나서서 핵 발전소와 함께 팀을 맺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그리고 암호화폐를 채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채굴에 집중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한국도 이 따릉이 굴려가지고 암호화폐 채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었던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5억 달러치 GBTC 투자 권한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이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싸게 사고 싶다라고 이제 소망을 강하게 표출했었던 것인데, 이 양 선생님 왜 그러세요? 돈도 많으면서 왜 개미 걸 뺏어 먹으려 그래? 그렇게 살면 벌 받아요, 양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제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네 바보 같은 형 이미지의 톰리. 농담이고요. 톰리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일단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갖고 계속해서 장난을 치게 되네요. 이 톰리가 이야기하기를 향후 6조 달러 상당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비트코인과 주식으로 유입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개인 투자자 자금의 94%가 채권 시장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빠르게 바뀔 것이다. 스스로 재테크를 하는 데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약세로 전환되게 된다면 그것을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달러 반등과 그것에 따른 실질적 금리 상승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덤핑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또 비트코인 마이너 수익성 사이클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마이너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방송에서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은 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가격 상승을 따라잡게 되면은 마이너의 생산 비용도 상승되기 때문에 마이너는 비트코인 매각량을 늘려서 비용을 커버하게 된다. 이 경우 마이너 사이에서는 다른 마이너보다 채굴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판매함으로써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려는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높은 가격에 팔려는 경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이유에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덤핑이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달러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뭐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크립토 권2의 쭈기용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어제였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 32,400달러대 거래소에서 무려 15,000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다시 회복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코인텔레그래프가 선정한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뭐 한국인 중에는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최근에 주기용 대표를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주기용 대표가 마진 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이 주기용 대표의 잘못이 아닌데요. 자기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남의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 주기영 대표님은 축하드립니다. 업계에서는 나름 이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이 월봉을 마감했습니다. 이 못생긴 월봉이 나와버렸는데요. 긴 꼬리를 남기면서 이제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한때는 막 빨갛게 음봉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긴 꼬리가 달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명 분석가 페라스 와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비트코인 월봉 기준 긴 꼬리 나왔을 때, 이 마치 긴 꼬리 원숭이 같은 비트코인의 꼬리가 나왔을 때 그 후에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봤더니 하락장이었을 때는 그 부분이 고점이었었던 경우가 있었고, 보시면은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고점 하면서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상승장에 들었을 때는 그 후로 쭉 상승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디인가? 여기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이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다음 달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네요, 벌써.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4,000달러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 34,100달러에 매도벽 779개가 걸려있는 모습이 확인이 또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놈의 시끼가 이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분위기 한번 타면은 이 정도 매도벽은 가볍게 아삭아삭 씹어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섣불리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 및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따끈따끈한 호빵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